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 예정이고, 우선 UN이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뭔가 UN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들어볼까요? 저는 파란색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UN 마크 본 적 있어요? 약간 UN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 이런 걸 들어봤어요? 유네스코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유네스코가 UN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UN이 우리 세계와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회원국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회원국일 것 같죠? 네,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 회원국 193개국 중에 소속이에요. 보면은 이제 약간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회과목에서 들어봤죠?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 UN이라는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정말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5개의 상위 의사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뭔가 안건을 결정을 할 때 한 명이라도 뭔가 찬성을 안 했어. 그러면은 아예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 5개의 상임 이사국의 동의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5개 상임 이사국 뭔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일단 던져볼까요? 뭔가 선진국일 것 같고, 그냥 떠오르는 나라 아무거나 한번 말해봐도 돼요. 미국? 맞아요. 미국 있어요. 또 어떤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맞아요. 프랑스 있어요. 영국도 있어요. 2나라 남았어요. 2나라. 진짜 다 맞췄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2나라. 아, 독일은 아니에요. 러시아 있어요. 러시아. 한 나라는 이제 동양 나라인데 중국? 그쵸,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알아요? 한국 전쟁? 6.25 전쟁 알아요? 6.25 전쟁? 6.25 전쟁 했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군이랑 중국군한테 너무 밀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엔에서 파병을 해준 거 알아요? 유엔군이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병이 사실 저희 6.25 전쟁 때 첫 파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보낼까 말까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5개 상임 이사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었고 소련만 동의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 소련을 불창석 처리해버려서 결국 저희 나라에 유엔군을 보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정말 힘이 센 기관이다 생각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뭔가 재판소라는 거는 일단 저희 나라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라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뭔가 헌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또 저희 나라의 그냥 법률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뭐가 다를까요? 그냥 한 나라의 재판소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공정한? 그쵸, 좀 더 공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말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근데 또 뭔가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국제재판소니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없으면 제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한 나라의 정말 조그마한 사건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국제재판소다 보니까 정말 나라와 나라가 아니면 정말 전 인류적으로 세계적인 범죄를 끼쳤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사범들을 뭔가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이라고 하면 뭐 너가 내 물건을 훔쳤어 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가거나 아니면 너가 날 때려서 내가 다쳤어 라고 해서 형사소송을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범인류적인 범죄를 다룬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뽑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들어봤어요?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약간 저희 나라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사실 이게 뭔가 면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유엔에서 아까 말했듯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다루시는 주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엔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지키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실천하자라는 게 널리 펴져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수행평가나 활동을 할 때 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목표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정말 많잖아요. 17개나 되는데, 그래서 이 17개 목표 중에서 이런 거를 좀 추진하면서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면접에서 언급을 해줘가지고 선생님 뭔가 나는 수행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안다,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들어봤죠. 그것도 그렇고 또 정말 많은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국제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제 분쟁은 정말 세계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에서 다루면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갔고요.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국제 관련된 선생님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뽑아주신 리스트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활동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탐구 활동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따가 이걸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이건 해적하면 약간 뭐가 떠올려요? 약탈, 그죠? 저는 처음에 해적하면은 그 피터팬에 나오는데 그 팔 잘린 해적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떠올라요. 그 해적하면 뭐가 떠올려요? 그쵸? 약간 나쁜 사람이라고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냥 그냥 만화에서 해적이 나오면 그냥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니까 저는 해적하면 되게 웃겼는데, 사실 이게 정말 사회 문제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소말리아가 아프리카 끝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말리아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어선들을 약탈하고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는 해적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일으키는데 투자와 관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해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적이 있어서 막 바다를 둘러싸고 오는 배들을 다 약탈하는데 우리나라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나 그런 투자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나쁜 일이 일어날 건데 보험료를 낮게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에 미치는 국제 이슈들을 조사하다 보면 좀 더 내 안목이 넓어지고 내 식견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는 공통신문이나 개별신문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낯선 문제들을 대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러한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자신의 관심사와 입학부 진행과 활동 위주로 엮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재심 분석을 첫 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고 재심 분석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발전시킬 건지,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데게 이런 거를
어필할 건지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 접근 방식입니다. 대부분 그 공통 질문에서는 그냥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질문들을 많이 뽑아줘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갖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이뤘던 것들이나 앞으로 내가 내 진로를 이뤘을 때 내가 이 국제 문제 아니면 사회적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잡고 나만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중학교 3년 동안 학급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학교에는 장애인 학부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는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 실제 임상 질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마주쳤던 2025 면접 질문인데 부끄러움을 느꼈던 상황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 느낀 점을 다시 읽었는데 제가 자기소개서랑 굉장히 엮어서 대답했거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장애 학우에게 편견을 가진 과거에 내가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기소개서에 드러났지 이런 역량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질문이나 개별질문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제 면접이라는 자소서를 굉장히 융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구체성과 진솔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나이학교 가고 싶어서 이런 진로를 내가 만들어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진로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토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배경지식과 경험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국제기구나 그런 국제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답변할 때 써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려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진짜 내가 국제고등학교에 왜 입학하려는지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학교 원하는 인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찾고 이러한 인재상을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 내가 이 학교에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인성 공유 경험을 쌓는 게 좋습니다. 네, 3명이 나오셨습니다. 2015년도였죠? 지금 문홍준이 1등, 예원이가 2등, 은하가 3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회계약을 말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분이 아닌 사람 골라보세요. 소로는 사회계약론에 나온 분들이 아니었죠. 소로는 나중에 혹시 시민불복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시민불복종을 말할 때 약간 중요하게 거론된 인물이기도 해요. 이 소로는 아니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 가은이가 1등, 예원이가 2등. 자,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되었다. OX. 네, 4명 다 맞췄어요. 예. 이것 중에 뭔가 관심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탐구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주제에 상의해서 골라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조사 하신 다음에 발표 조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혹시 모르는 거 있거나 자료조사 할때 필요한 거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차별을 했어. 이게 주제로. 저거 있는 거 없을까? 또 미안 마음. 진짜 저희 학교 거기 일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서 하고 여기 나와서 하고 부담스럽면 거기서 일어나세요. 저희는 미안 마음. 내용을 되게 잘 요약해서 두 팀 다 발표 내용을 구성을 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팀은 발표 내용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약간 강약 조절도 하면서 발표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피드백을 들어보거나 팁 같은 걸 들어보자면 우선 저는 발표를 할 때 약간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나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표 내용 구성할 때 서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화두를 던질 때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면 발표가 더 설득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어서 그런 걸 한번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라 관련 경험을 이끌어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아니어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서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이런 관련 경험이 이런 화두가 될 거고요. 이런 발표에서는 뭔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질문이나 성분들을 이용한 상호작용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니나 결과들을 잘 분석한 것 같고요. 이양파 수능들이랑 어려운 주제를 갖고 특이한 방법까지 그런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할 때 약간 좀 선생이나 상호작용이나 논문 아저씨나 그런 거를 권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멘토링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너무 잘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친구들 중에 오픈 채팅방 안 들어있는 사람